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변압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변압기. 변압기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트랜스포머거든요. 트랜스포머. 저 옛날에 여러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가 개봉했다고 해서 트랜스포머래요, 제목이. 그래서 뭐야, 변압기 영화야?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니라 좀 아쉬웠습니다. 트랜스포머. 우리가 이제 줄여가지고 영어로 이제 이렇게 트랜스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TR 이렇게 영어 약호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중에서 오르고 내리는 기계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승강기라고 하죠. 그래서 변압기도 사실 승합기, 강압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기계에다가 전기를 넣게 되면요. 전기를 넣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1차 전압이라고 하고, 나오는 거를 2차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압이 더 높을 때도 있고, 즉 100V 넣는데 200V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을 넣는데 1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면은, 즉 1차 전압보다 2차 전압이 더 크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승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전압이 오히려 더 크고 2차 전압이 더 적어지게 된다. 전압이 더 내려가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강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기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강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요, 올라가는 거는 up transformer라고 하게 되고, 내려가는 건 down transformer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뭐가 많을까요? 올라가는 게 많을까요? 내려가는 게 많을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구내 변전소에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발전기에서는 약 11kV, 한 20kV 정도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는 이 11kV 정도 만든 것을 높은 전압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제 3, 4, 5kV까지 올려요. 34만 5천 V까지. 그 다음에 쭉 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로 오게 되면은 우리 인근 지역에서 이 3, 4, 5를 3, 4, 5kV 정도로 받은 것을 한 1, 5, 4kV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압을 가지고 또 우리 동네로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변전소를 통해서 이것을 22.9kV 정도로 낮춥니다. 22,000V 정도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전주를 이용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주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전기를 그러면은 다시 낮춰서 받게 되면은 우리가 220V라든지 혹은 380V 정도를 낮춰서 받게 되는 거고, 이 전기를 직접 받는 곳도 있어요. 대규모 수용가. 예를 들어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900V를 직접 받습니다. 그걸 아파트 안에 있는 변전실에서 이제 변전기기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만 올릴 뿐이지 그 다음에는 다 전압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내리죠. 또 혹시 여러분 대기 220V가 들어오는데 저기 뭐 미국에서 썼던 그런 것을 직구해가지고 전자제품을 좀 써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110V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운 트랜스포머를 또 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압을 올리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이다? 다 이 강압기, 전압을 다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변압기는 어떻게 도대체 전압을 내리는 거야? 어떻게 전압을 올리는 거야? 이런 고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 듣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V가 200V가 되고 200V가 100V가 되는 거? 자, 그 비밀이 지금부터 이제 풀리게 됩니다.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철 덩어리가 있고요. 이 철 덩어리에다가 우리는 이제 전선을 감게 될 것입니다. 전선을 어떻게 감게 되느냐? 바로 코일을 감는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1차 측에서 이렇게 감습니다. 1차 측은 전원과 연결된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앞에서 이렇게 교류 전원을 인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측도 있게 되죠. 2차 측도 바로 이렇게 코일을 감게 되어서 부하를 연결하게 됩니다. 1차에서 공급된 전압을 우리는 V1이라고 하게 되고요.
2차에서 부하와 연결된 쪽에서의 전압을 V2라고 하게 됩니다. 1차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게 될 거고요. 2차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하게 될 겁니다. 몇 번 감았느냐? 이 권수를 여기는 N1이라고 하게 될 거고요. 여기를 2차 측 권수 N2라고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죠. 자, 만약에 첫 번째 사이클,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겠죠. 나머지 네 손가락.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속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나나나나나나 딱 갔어요. 자, 이쪽 2차 측 코일을 만나는 순간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기서 반대로 자속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반대로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전기였는데 전기가 자기로 바뀌고 이 자기가 다시 전기로 바뀌는 과정을 바로 이 변압기가 기본적인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안에는 실제로 뜯어보게 되면 뭐밖에 없느냐? 변압기 안에는 이 코일, 즉 구리선과 그 다음에 철, 덩어리 크게 두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구리도 원래 무겁고 철 덩어리도 원래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또 반대일 때, 그러면은 반대 사이클일 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으로 플러스니까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속이 반대로 되어서 나나나나나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쪽으로 흐르는 자기장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렌즈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쪽이 또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파란색일 때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일 때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쪽이 60Hz면 이쪽도 60Hz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권수 B가 중요한 겁니다. 몇 대 몇으로 감게 되었느냐. 자,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1000번을 감았어요. 제가 1000회를 감았습니다. 무엇이? N1 1차 측에 1000번을 감았고 2차 측에 만약에 2차 측에 2000회를 감았어요. 그럼 몇 대 몇입니까? 지금 1대 2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을 여기에 V1을 만약에 100V 넣게 되면은 2차 측에 몇 볼트 걸리는지 아세요? 감은 횟수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100V 놓게 되면은 여기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 2, 2배로 늘어났으니까 전압도 2배로 늘어난다고요. 여기도 200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업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비율을 여기가 10배를 더 넘게 감았다. 그러면 여기는 10,000V가 되는 겁니다. 1000배를 넘게 감았다. 그러면은 10만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니, 그러면은 발전기를 뭐하러 크게 만들어? 발전기를 뭐하러 크게 만들어? 주먹만하게 만든 다음에 전압을 엄청나게 높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압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전류죠. 전류가 여기에 만약에 100A가 흘렀다면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I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반 50A만 흐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P는 VI잖아요. 전력 P는 전압이랑 전류를 곱하면은 여기도 10,000V가 되고 여기도 P는 10,000V가 되어서 결국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력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전력이 변하게 됐으면 그거는 변력기였죠. 변력기. 단순하게 전압이나 전류의 비율만 바뀌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압은 권수에 비례하게 되고요. 전류는 권수비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전압비 혹은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는 그런 상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A라고 하게 되고,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A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N2분의 N1 2차 측분의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은 똑같이 가요. V2분의 V1 똑같이 가고요. 자, 근데 전류는 반대로 됩니다. I1분의
I2 이렇게 됩니다. 식으로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몇 대 몇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몇 대 몇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뒤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기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가게 되고, 자, 이것은 루트 뭐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압비, 권수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전압비가 만약에 30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권수비 A가 30이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2차 측분의 1차 측이 30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전압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압이 30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2차 측으로 갈 때. 대신에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류는 30배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A 권수비는 N2, A는 이렇게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인 것과 동시에 V2분의 어떻게 됩니까? V1이잖아요. 그럼 V만 놓고 봤을 때는 2차 측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권수비로 V1을 나누게 된 것과 또 똑같게 되는 겁니다. 몇 대 몇? 이러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224페이지에 있는 224페이지 변압기 원리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 2-2식 2-3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변압기의 등가회로. 변압기의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의 이 실제 원리를 마치 전기 회로도 보듯이 회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등가회로가 됩니다. 거기 등가회로 보게 되면은 1차 측, 2차 측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2차 측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A 제곱에 뭐 X2 뭐 혹은 A 제곱에 그 다음에 R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2차 측을 권수를 곱해서 1차 측의 수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변압기의 극성 한번 볼 수 있어요. 변압기의 극성이 이 A 그림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극끼리 나오는 게 감극성이고요, 다른 극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게 가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감극성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하게 된 것인가? 1번, 변압기 원리는 전자 유도작용을 응용하게 된 것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변압기의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3번의 전원 측을 1차 측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차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연결된 쪽을 이야기하고요. 2차라고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부하가 연결된 쪽을 2차라고 하게 됩니다. 전압이 높냐 낮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가 높을 수도 있고 2차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높냐 낮냐가 아니라 전원과 연결된 쪽이냐 부하와 연결된 쪽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변압기 2차 측이란 어디? 부하와 연결된 쪽. 4번,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교류 전압의 변환, 임피던스의 변환, 교류 전류의 변환인데, 이번에 주파수의 변환, 주파수는 변환시킬 수 없습니다. 주파수는 1차 측이 있는 거 그대로 2차 측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5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3번의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전격은 2차 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6번,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면적과의 비를 우리가 점적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7번, 변압기의 권선법 중에서 형권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2번에 중형 변압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8번, 코일 주위의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으로 침투시키고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 몰딩한 변압기. 이걸 우리가 몰드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9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1차 권수가 6000, 2차 권수가 200. 자, 여기 6000회 감았고 여기 2차 측은 200회 감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2차 권수 분의 1차 권수 6000. 권수비 30이죠. 다음 10번, 1차 전압 6300, 2차 전압 210, 주파수 60Hz의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냐?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전압으로도 볼 수 있죠. 2차 전압이 210이고 1차 전압이
6,300이죠. 권수비 얼마입니까 이거? 30이 되겠죠. 답 30. 11번 6,600, 220인 변압기의 1차에 2,850V를 가하면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차가 6,600이고 2차가 그대로 왔을 때 220이라고 해요. 얼마 된 겁니까? 그럼 이거 30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3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럼 1차에다가 2,850V 넣게 된다면 2차는 얼마? 2,850 나누기 30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 95V가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2번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비에 대한 식이 바르게 된 것은 권수비 여기 있습니다. 땅땅땅땅땅땅 1번 맞는 거예요. 2번 N2분의 N1이죠. 잘못됐죠. 3번 I1분의 I2에 잘못됐어요. 4번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입니다. 4번도 잘못됐습니다. 답은 1번만 맞습니다. 13번 변압기의 1차 권수 80, 2차 권수 320일 때 80이고 320이면 근데 2차 측이 100V였대요. 그럼 1차는 도대체 얼마였길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80에서 320 됐다는 건 몇 배가 됐다는 겁니까? 4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넣었길래 4배 했을 때 100V가 됐을까요? 25V였겠네요. 답은 2번이죠. 14번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이 0.15입니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게 되면 얼만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권수비는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됩니다. 지금 권수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60이라고 했어요. 60은 루트 R2는 0.1, 0.1분의 땡땡 R1 얼마일 때 얼마를 넣어야지 여기 60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1, 2, 3, 4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1번 한번 넣어보고 2번 한번 넣어보고 2번 넣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360 넣으면 3600이 되어서 60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의 기전력. 저기서도 1차 측과 2차 측의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4.44 F 파이 N K W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속 파이로 식을 유도하게 되면은 파이라고 하는 것은 4.44 Fn KW는 상수 분의 2 이렇게 놓습니다.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에는 비례,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전압에는 비례, 주파수에는 반비례. 16번 50Hz의 변압기에 60Hz의 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50Hz의 몇 배인가? 50Hz의 변압기에 60Hz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자속은 어떻게 되냐? 전압이 똑같을 때 자속은 내려가겠죠. 답은 그래서 2번 6분의 5로 내려가게 됩니다. 17번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회로를 우리가 등가 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책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그림들을요. 18번 1차 전압 13200 무브화 전류 0.2 철손 100W일 때 여자 어드미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8번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의 반대. 임피던스는 I분의 V인데 어드미턴스는 그럼 V분의 I가 되는 거죠. 지금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3200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의 전류 0.2A라고 했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이거 1번 나오게 될 겁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모 이렇게 되겠죠. 모. 19번 다음 그림의 변압기 등가회로는 어떤 등가회로입니까? 2차 측이 이렇게 A제곱 R2 그 다음에 A제곱 X2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차 측을 어떻게 환산했다? 2차 측을 1차 측의 기준으로 권수비를 넣어서 환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변압기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권수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